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9%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많이 팔았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들도 뭐 오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금융보험, 보험 그리고 정권 이쪽은 뭐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쪽은 이미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은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동신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몇 종목 나왔었죠. 원래 종목도 많이 없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이쪽도 보유 관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종목은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총을 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 뭐 의료종밀이나 운수창고 쪽으로 오늘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투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저기 국회의원님께서도 뭐 샀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고점 대비 떨어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흐름을 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리고 최근 1년간 보면은 이렇게 다 합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순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부여금 물량 좀 많죠.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 아직도 더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현주가 매집 가격 대비 현재 주가 뭐 동시 고려해 보면은 뭐 이익을 보고 팔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또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다가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순매수로 바뀌어서 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타임세이버에서는 브레이크 걸리는 거 보면은 금방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아닙니까? 삼성전자 사다고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은 오늘 금융투자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5개 있습니다. 요거 들여다보기 전에 경제 상황 뭐 보고서 나온 게 좀 있어서 좀 보니까 IMF에서 경제 관련 보고서 냈죠. 보니까 지금 우리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 참 큰 타격이 있다. 또 경제 전망까지도 성장 전망까지도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근데 수질이 좀 더 어려워질 걸로 이렇게 낮춰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통화 정책을 지금 한국에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뭐 회복되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 들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중간에 끼어가지고 최대 수출국이 지금 중국이었다가 뺑뺑뺑뺑 돌아서 지금은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도 매우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좋지 않냐 그러면은 그때 코로나 때 그는 문 닫아서 밖에 노는 사람들 막 잡아놓고 그랬죠. 그때도 우리는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막 뿌렸잖아요.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돈을 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줘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제 돈을 푼다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경제 체질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이 너무 과도하게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고 또 부동산이 어떤 생산 시설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품 좀 꺼주고 어떻게 이제 산업 체질을 변화시켜서 내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존을 좀 찾아보려고 제조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제조업을 좀 키워서 수출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거 다른 국가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제조업에서 물건은 막 파는데
자국의 산업, 자국 제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정부 지원을 받고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세워서 관세를 갖다가 지금 막대리 붙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 이건 유럽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세로 막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 폭을 더 두껍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지금 막혀가지고 있지. 부동산도 지금 엉망으로 좀 돼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경기 부양을 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바라볼 때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예전에 경제 규모가 요만할 때, 이만한 돈을 풀 때는 괜찮았죠.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지금 경제 규모가 이만해졌는데 굉장히 커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돈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이게 효과가 있겠네 이 말입니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지금 중국도 미국도 뭐다 좋지 않은, 미국만 좋고 지금 중국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지금 우리도 좀 가려고 하면 내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뭐 유럽, 뭐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 부동산은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지금 물가가 이제 지금 좀 많이 잡혔지만 잡혀서 가는 가운데 돈을 좀 금리를 낮춰서 풀려고 하면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갈까봐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서로 소통을 했겠죠. 예전에 기재부 방문을 했잖아요. 총재가. 그 뭐 처음으로 방문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부동산 쪽으로만 돈이 갈게, 이게 중국도 현재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좀 두려워해서 금리를 내렸지만 그 이전에 대출 규제부터 면제해서 이렇게 막 잡았죠. 이건 좀 효과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지금 나라에서 부동산과 이 주식 이쪽에서 돈이 돈다고요. 부동산이 내수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돈을 푸는데 이 돈이 그냥 부동산과 주식이 안 가고 연화서 뺑뺑 돌아다닐 수 있겠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돈은 이 부동산도 가고 이 주식시장도 가서 이 사이즈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 변화하는 가운데 시장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변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그 돈과 가자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하는 거고, 또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건설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돈이 이렇게 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또 겁나는 거예요. 중국도 예전에 2008년도에 어려울 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돈을 풀었더니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쪽으로 가서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게 두려워서 돈을 갖다가 그동안 다른 쪽으로 산업을 좀 전환시키고 내수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워서 급기야 소비 쿠폰까지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돈을 풀려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 두려워할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것도 돈이 계속 가치가 없어지는데 주식과 부동산 안 사고 되겠습니까? 이게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지금 돈을 마련하나고요. 그쪽에서 뭔가 일어나야 돈이 되는 거고, 또 주식시장도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해서 발산 안 하니까 그 기업에서 우리 저 현대자동차 인도시장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을 기업 공개를 함과 동시에 주식을 팔게 되니까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들어온 이 투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그때 공장을 더 짓는다든가 설비를 갖다가 좀 더 투자를 해서 이게 또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식시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말놓고 우리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상장하면 돈도 잘 안 모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상장하려고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달래서 좀 키울 때는 좀 키워야 되겠죠. 그거 보면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없이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손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년에는 수출 둔화 전망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예전만큼 좋지 않고, AI라는 게 언제까지 시장을 이끌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실제 또 우리 그 수출 기업들이 잘 되는 게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이런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걸 알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내수 쪽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수 쪽으로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신경을 쓰고 금리를 갖다가 이제 내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이 기업들, 우리가 요런 기업들 다 지금 내수잖아요. 우리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현대모비스, 이거 요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뭐 지금은 들어갈 입장은 아니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색깔로 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거는 현대글로비스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표상으로는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멀리 봐도 된다. 요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돈 투입해서 조금 수익이 났다 그러면 원금을 빼버리고 놔둬도 되고, 아니면은 뭐 원금까지 묶어서 좀 더 놔둬도 된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현대그룹이 가진 지금 지배구조 이렇게 순환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가 뭐 넣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말은 하기 좀 그렇지만은 지금 회장님이 지금 연로하십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건강 이상설이 또 제기가 되면은 이 종목도 뛸 수도 있기 때문에 테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르고 한 거는 실적 때문에 올랐지만, 그런 테마를 생각 좀 해본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전력은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죠. 신규 조건은 그래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이고, 아시아 제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때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도 되고, 또 예전에 브레이크 걸렸을 때보다 뭐 그렇게 주가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뭐 접근하기는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감 걸어 묻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예전에 뭐 이런 가격대인데, 만약에 여기 조정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짧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딱 계속 빨간색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봤을 때는 지금 아직은 그렇게 뭐 접근할 만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런 그림들이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여튼 뭐 시장에 있다 보면은 싸다고 그냥 막 무턱대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여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도 조금 숨털 날이 있다. 여전히 시끄럽긴 하겠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패권 때문에 싸우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급기야 경기를 좀 부양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다시 꺼져가는 부동산도 다시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려고 이제 쿠폰까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이렇게 어렵겠지만은 우리 그동안 뭐 올해는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로 해서 조금 끌어왔다 손쳐도, 그러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 쪽으로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대출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주식이나 이쪽도 내수 쪽으로는 이제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요 정도만 대충 이해를 하면은 투자도 대충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